허허, 어서 오게나. 자네 얼굴을 보니 오늘은 마음의 상처가 깊이 패어 있구먼.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나? 아니면 가장 믿었던 이에게 서운한 소리를 들었는가?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웃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일 때 그 고통은 칼날처럼 예리한 법이지. 오늘은 나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수만 통의 편지를 쓰고 받으며 그리고 인간관계의 밑바닥을 경험하며 때다른 불가금불가원의 지혜를 들려줌세. 오늘 전하는 이 깊은 울림이 자네의 헐거워진 마음을 단단히 묶어주는 동아줄이 되길 바라네. 일부 친밀함이라는 이름의 폭력. 얘를 잃는 순간 관계는 썩는다. 1.1 가깝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지 마라. 자네, 혹시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라는 말을 전매 특허처럼 내뱉지는 않는가? 사람들은 참 묘하지.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온갖 격식을 차리며 조심하면서 정작 내 곁을 지키는 소중한 이들에게는 무례를 편안함으로 포장하네. 내가 목민심서와 경세요표를 쓰며 나라의 기틀을 고민할 때도 가장 기본으로 삼은 것은 예였네. 예라는 것은 거창한 예법이 아니야. 상대방을 나와 다른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거리두기지.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반드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사랑은 집착이 되고 친밀함은 구속이 된다. 자네가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혹은 상처를 주었다면 그건 자네들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서로의 가시에 찔린 것뿐이라네. 1.2 가까울수록 말을 아껴야 하는 이유. 자네는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이 진실한 관계라고 믿는가? 허허, 그것만큼 위험한 생각도 없네. 나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겪은 수많은 배신은 대개 나를 가장 잘 알던 이들로부터 시작되었네. 속을 다 보여주지 마라. 사람의 마음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 이 말은 상대를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네. 상대가 자네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자만하지 말라는 뜻이야. 자네의 치부, 비밀, 재산의 정도, 이런 것들을 가까운 이에게 쏟아내는 순간 그것은 나중에 자네를 찌르는 창이 되어 돌아올 수 있네. 적당한 거리는 서로의 신비로움을 지켜주고 존경심이 자라날 토양을 만들어주지. 이부 자식과 부모 사이, 독립이라는 가장 큰 사랑. 2.1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다. 나는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썼네. 학문을 권하고 검소함을 가르쳤지. 하지만 나는 늘 경계했네. 내 가르침이 아이들의 삶을 억누르는 족쇄가 되지 않기를 말이야. 많은 부모가 자식을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의 대리인으로 삼네. 그래서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아이의 실패를 자신의 실패처럼 괴로워하며 아이를 들볶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일세. 자식을 가르치되 그 마음의 주인은 자식 자신임을 잊지 마라.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엄연한 공백이 필요하네. 그 공백 속에서 아이는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고 부모는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자네가 지금 자식 때문에 괴롭다면 자식의 인생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그것이 자식을 살리고 자네를 살리는 길일세. 2.2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편안하게 하는 것. 부모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화가 되어 돌아온 적이 있는가? 효도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선택을 무시하거나 자네의 가치관을 강요하지 말게.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천권의 경전을 읽는 것보다 낫다. 어른들의 삶에는 그분들만의 궤적이 있네. 설령 자네 눈에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거리를 인정하고 지켜봐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의 시작이라네. 3부 친구와 동료 사이. 신신과 경징의 균형. 3.1
친구는 자네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다. 괴로울 때 친구를 찾는 것은 인지상정이네. 하지만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자신의 우울함을 전염시키는 자는 결국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지. 나는 유배 시절 나를 찾아오는 제자나 친구들에게 항상 정갈한 차를 대접하며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었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지만 지혜롭게 나누지 않으면 상대에게 짐이 된다. 진정한 친구라면 상대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상대의 슬픔에는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네. 너무 많은 조언도 너무 잦은 연락도 때로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3.2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익이 닿으면 끝난다. 사회에서 만난 인연들에 너무 연연하지 말게. 권세로 사귄 자는 권세가 기울면 떠나고 이익으로 사귄 자는 이익이 닿으면 갈라선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네. 그들이 자네를 무시하거나 멀리한다고 해서 서운해할 것 없네. 애초에 거리가 잘못 설정된 관계였을 뿐이야. 담백한 물처럼 사귀게.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백하고 소인의 사귐은 단술처럼 달콤하다. 달콤한 것은 금방 질리고 썩기 마련이지만 담백한 물은 평생을 마셔도 질리지 않는 법일세. 4부 가장 중요한 거리. 나 자신과의 거리. 4.1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가까운 사람들과의 거리를 잘 유지하려면 먼저 자네 자신과 친해져야 하네. 사람들이 왜 타인에게 집착하고 거리를 좁히려 드는지 아는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야. 나는 강진의 그 좁은 다산 초당에서 홀로 지내며 비로소 나를 만났네. 고독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정화하는 시간이다. 자네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때 비로소 타인과의 적정 거리를 유지할 여유가 생기네. 남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징징대지 않게 되지. 내 안에 우물이 가득 차 있으니 남에게 구걸할 필요가 없는 것이야. 4.2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라. 우리가 왜 타인과의 거리 조절에 실패하는 줄 아는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공포 때문이네.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져 거절하지 못하고 선을 넘는 무례를 허용하다가 결국 속이 문드러지는 것이지. 천하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타인의 평가는 바람과 같아 붙잡을 수 없다. 자네를 미워할 사람은 자네가 아무리 잘해도 미워하네. 반대로 자네를 아끼는 사람은 자네가 조금 실수를 해도 곁을 지켜주지. 그러니 타인의 기분을 맞추려 자네의 선을 무너뜨리지 말게. 5부 실천하는 지혜. 거리를 지키는 3가지 행동 강령. 자, 이제 내 이야기가 막바지에 다다랐네. 오늘 내 가르침을 자네 삶에 뿌리내리게 하려면 다음 3가지를 오늘부터 실천해보게. 말의 빈도를 줄이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늘 하고 싶은 말의 절반만 해보게. 나머지 절반은 자네의 일기에 쓰거나 침묵으로 사겨보게나. 그 여백이 관계를 숨 쉬게 할 걸세. 기대를 버리게.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지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거리는 파괴되네. 주었으면 잊어버리게. 보답을 바라는 마음은 거래이지 사랑이 아니야. 자신만의 방을 만들게. 물리적인 방이 아니어도 좋네. 하루 30분이라도 누구의 침범도 허용하지 않는 자네만의 취미나 명상 시간을 가지게. 자네가 단단해져야 관계도 단단해지네. 맺은 말. 다시 혼자 서는 자네를 응원하며. 허허. 긴 시간 고생 많았네. 내 말이 자네 가슴 속에 응어리를 조금은 녹여주었는가.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은 차가운 외면이 아니네. 오히려 상대를 온전히 존중하기 위한 가장 뜨거운 배려이지. 태양과 지구가 너무 가까우면 모든 것이 다 죽고 너무 멀면 얼어 죽는 것과 같아. 그 적절한 궤도를 유지할 때 비로소 생명이 싹트는 법일세. 자네는 이제
그 궤도를 찾을 준비가 되었네. 무례한 자들에게는 단호한 선을 긋고 소중한 이들에게는 따뜻한 여백을 선물하게나. 나 정약용이 유배지에 시린 바람 속에서도 꿋꿋이 붓을 들 수 있었던 건 나를 믿어준 이들과의 아름다운 거리 덕분이었음을 잊지 말게. 자네의 삶에도 평온한 정적과 깊은 신뢰가 깃들기를 간절히 빌겠네. 잘 가게나. 오늘 밤은 부디 평안한 잠을 이루길.